돈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벼락부자도 아닌 벼락거지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국가 정책이죠.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은 자산 포트폴리오 시리즈 2탄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시다면 위에 있는 이 영상을 봐주세요. 얼마 전 제 선배가 아들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글쎄,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라는군요. 전세라도 구해주려고 알아봤는데 선배가 도와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더래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무척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단디 부자님들이 요즘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갈비 코너에만 사람이 몰려 있으면 먹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모두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돈이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몰려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돈이 부동산과 주식, 금융상품이라는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흘러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부동산의 장점인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주춤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의 약점인 황금성을 더욱 제한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전매 규제예요. 전매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웃돈 주고 팔 수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떴다방에서 얘기하는 피가 이거죠. 그리고 완공되어 내 아파트로 등록하는 등기 이전에 거래를 하니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겠죠. 즉 전매는 황금성과 수익성을 둘 다 높일 수 있으니 아주 짭짤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전매 정책은 어떨까요? 무지막지하게 규제하고 있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매 차익의 양도세율이 최고 70%로 상향되니 무시무시하죠.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의 단기 차익은 대부분 내 주머니가 아니라 국고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는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못하게 했어요. 부동산의 약점인 황금성을 더욱 악화시킨 예죠. 하지만 부동산 집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반대 정책이 나와요. 한 예로 외환위기 시절 DJ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50평 이하 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었어요. 실례로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를 1999년에 분양했었는데 외환위기 시절이라 미분양이 났어요. 양도세 면제 정책이 실행된 후 전용면적 25평 아파트 미분양을 3억 4,200만 원에 사서 2006년 14억 8천만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었죠. 여기서 놀라운 건 11억 3,800만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매도 전면 허용되었으니 부동산을 잘 알고 현금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투자의 적기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속출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만 보았다는 사실. 투자의 기회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다시 찾아옵니다. 이른바 4.1 대책인데요. 전용 면적 25평 이하 9억 원까지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죠.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DJ 정부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도 지켜만 보았다는 사실. 현금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사지 못한 사람은 덜 억울하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망설인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만약 증시가 불황이면 주식의 단점인 낮은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예금의 경우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인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보통 단기간만 시행을 하죠. 그래서 정책이 나왔을 때 예리한 분석력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돈의 흐름을 경제 전반에 분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이 만들어낼 돈의 흐름을 예측해야 투자의 시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투자는 때가 있죠. 제갈공명이 적벽에서 동남풍이 올 때를 기다린 것처럼 성공을 하려면 하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선무당 같은 말이냐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짚어드리죠. 단비 부자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